이번 시간에는 눈금자 사용하기와 책갈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눈금자를 상자의 왼쪽 아래에 위치를 시킵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이 원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눈금자 닫기,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중간점 사용하기와 끝점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면 지금 현재는 중간점 사용입니다. 원점에서 선택된 도형의 2분의 1 지점까지의 거리값, 연두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선택되어진 도형의 크기 값입니다.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 원점에서 선택된 도형의 2분의 1 지점값이 연두색이 표시된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선택된 도형의 세로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끝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끝점 사용을 지정하면 원점에서 선택된 도형의 왼쪽 끝까지의 간격, 원점에서 선택된 도형의 위쪽 끝점까지의 간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격값은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값을 수정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가로 방향 5라고 되어 있는 간격값을 0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이 원점과 일치하게 되죠. 세로 방향 간격 6입니다. 0으로 입력하면 왼쪽 모서리가 원점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원통을 입력했습니다. 입력되어진 원통을 빨간 도형 위에 나란히 위치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진 원통은 가로 방향으로 원점과의 간격이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0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 도형과 나란하게 되었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도형 위에 위치를 시킬 거니까 빨간 도형 크기만큼 거리값을 띄워주면 되겠죠. 20mm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 도형과 원통이 나란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에서 선택되어진 도형의 거리값을 나타낼 때 또는 확인해 볼 때 눈금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 해제하고요. 책갈피를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은 네모 상자입니다. 사각형이고요. 위쪽에는 원통 하나, 아래쪽에도 원통이 하나 있습니다. 눈금자를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의 길이가 30입니다. 30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원통이 하나 필요하고요. 아래쪽에도 원통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금자를 사용해서 도형의 위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되어진 빨간 도형 원점과의 거리값이 1mm, 가로 방향 1mm, 세로 방향 1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점과 동일한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과 왼쪽 끝점이 일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위쪽의 원통을 2분의 1만큼만 빨간 도형과 겹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로 방향은 간격값이 0, 그리고 세로 방향은 간격값이 2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원통의 2분의 1이 빨간 도형과 겹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도형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빨간 도형과 2분의 1 겹치게 위치를 이동합니다. 가로 방향은 원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 위에 있는 도형과 2분의 1이 겹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전체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합니다. 높이 값을 1mm로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의 기본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책갈피에서 꼭 필요한 홈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 홈에는 두 개의 도형이 필요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도형과 안쪽에 있는 도형, 두 개의 도형을 만들어서 홈을 위한 틀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자, 홈에서는 첫 번째 바깥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가로 방향의 크기가 15입니다. 가로 방향을 15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자를 입력하고 홈의 작은 도형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 방향의 크기가 14입니다. 그래서 두 개 도형은 1mm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원통을 가져오고요. 원통의 가로 방향 15, 세로 방향도 15, 그리고 지금 입력될 원통을 측면을 64로 수정해서 곡선을 부드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에 가로 방향 크기 14, 탭, 세로 방향도 14. 마찬가지 측면을 64로 수정합니다. 자, 눈금자를 원통의 왼쪽 아래에다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정할 원통을 선택한 후 가로 방향의 위치와 세로 방향의 위치를 원점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의 간격을 0, 세로 방향의 간격을 0 해서 왼쪽 모서리를 원점과 일치시켰습니다. 위쪽에 빨간 도형을 선택하고 가로 방향으로 나란하게 할 겁니다. 가로 방향의 거리는 0.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원통의 2분의 1 중간 지점과 빨간 도형의 가로선이 일치하게 하겠습니다. 원통의 가로 세로는 15입니다. 이것의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5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겹쳤습니다. 자, 눈금자 닫기 합니다. 자, 위치가 만들어진 두 개 도형을 선택한 후 그룹 만들기, 그리고 높이 값을 1mm로 수정합니다. 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도형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도형 위치를 눈금자로 맞춥니다. 원기둥을 선택했습니다. 원기둥의 가로 세로 위치 값이 보입니다. 원점과 같은 위치로 맞춥니다. 그리고 빨간 도형 가로 방향으로 원점과 같은 위치, 세로 방향은 아래쪽 원통의 2분의 1 지점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7 입력하고 두 개의 도형 위치가 맞춰졌습니다. 눈금자 닫기.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합니다. 그룹으로 만들고 높이 값을 1로 수정합니다. 도형 선택되어진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두 개의 도형을 정렬하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중앙,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앞쪽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앞쪽으로 정렬이 되었는데요. 안쪽에 있는 작은 도형을 선택한 뒤 뒤쪽으로 0.5mm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0.5 엔터. 이렇게 위치를 하면 정확하게 왼쪽 0.5, 오른쪽 0.5, 앞쪽도 0.5로 간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를 합니다. 자,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틀을 사용해서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구멍으로 바꿔주고요. 높이를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높이 값을 5.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렬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가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적당한 위치까지 이동을 한 뒤 홈을 파면 되겠죠? 지금 솔리드 도형과 구멍 도형이 겹쳐져 있으니까 두 개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자, 홈이 생겼습니다. 0.5mm 간격의 홈이 생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장식을 만들어 봅니다. 원통을 입력하고 원통의 가로 세로는 1mm입니다. 1mm.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합니다. 빨간 도형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옆면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확하게 중간인데요. 왼쪽으로 얼마간 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를 실행해서 정확한 위치를 맞춥니다. 먼저 눈이 두 개니까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되어진 도형을 왼쪽으로 3.3mm가 이동되었습니다. 다시 중앙에 있는 도형도 3.3mm 엔터 하면 두 개 대칭되는 위치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Shift 드래그. 자, 이렇게 눈이 만들어질 위치가 생겼습니다. 두 개의 원통을 선택한 뒤 구멍 도형으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자, 눈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눈 아래에 있는 장식, 코 만들어 봅니다. 기본 쉐이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링 입력합니다. 링의 크기를 조금 수정합니다. Shift Alt 크기를 줄여주고 위쪽을 제거합니다. 구멍 상자 입력해서 절반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고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실행합니다. 자, 절반이 제거가 되었고요. 지금 만들어진 도형을 옆으로 복사하면서 이동합니다. 두 개의 도형이 생겼습니다. 다시 위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선택하고 위쪽으로 하나 복사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아래쪽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자, 다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뒤 반전합니다. 상하로 반전.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자,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서리를 클릭한 후 Shift Alt 드래그 크기를 줄여줍니다. 크기를 줄이고 높이는 좀 더 높게. 도형을 클릭한 뒤 높이 값은 좀 더 높게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크기를 수정합니다. Shift Alt. 다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중앙 정렬합니다. 중앙의 위치. 자, 코를 선택하고 구멍 도형으로 바꿉니다.
다시 두 개 전체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실행. 코 부분이 제거가 되어서 음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를 만들겠습니다. 원통을 입력하고 원통의 크기는 가로 세로 3mm입니다. F4 엔터. 자, 위쪽으로 갑니다. Shift 드래그, Shift 드래그. 두 개 도형을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선택되어진 도형 두 개 필요하니까 일단 하나를 복제합니다. 복제하고 복제분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5mm만 이동하겠습니다. -5.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2mm. 나머지 하나도 오른쪽으로 5mm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2mm 이동합니다. 자, 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1mm, -1mm, 오른쪽도 이동합니다. 1mm. 이렇게 해서 귀가 생겼습니다. 두 개의 원기둥을 선택한 뒤 높이를 1mm로 수정합니다.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그룹 만들기 합니다. 솔리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러 색으로 색깔을 바꿔줍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눈금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눈금자를 활용한 책갈피 모델링이었습니다.